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운이란 때가 되면 자연이 나타나기에 작은 운이라도 계속 모아야 합니다. 오늘은 좋은 운을 불러들여 좋은 운명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는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베스트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의 비밀, 징조, 돈보다 운을 벌어라. 사람이 운명이다.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 사는 곳이 운명이다. 운을 부르는 아이로 키워라. 이렇게 6권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비밀, 징조라는 책입니다. 초은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징조에 대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징조를 해석하는 삶은 불안과 걱정 대신에 풍요와 여유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책은 일상 속 징조를 해석해 나쁜 운명을 피하고 다시 없을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운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운명이 있다 해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을 거역하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징조라는 것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칙이 그러할 뿐입니다. 즉, 땅의 법칙도 꽉 짜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현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미래는 대체로 불확정적이지만 어떤 미래는 이미 확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운명 개척은 그 중립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훈련하지 않고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력의 차이가 미세할 때는 운명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 미래는 불확정성이 아주 높으므로 좋은 운의 흐름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선은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운명을 유도하는 행동과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이란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찾아옵니다. 미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크게 세워야 합니다. 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 다음에는 운이 좋아지는 행동을 찾아서 실행하면 됩니다. 산책은 운이 좋아집니다. 또 풍수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 운이 분명히 개선됩니다. 그러나 풍수 좋은 곳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면 좋은 운도 무효가 됩니다. 운이란 멀리 있고 자연 법칙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좋은 징조를 만나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또한 자연계에 오래전부터 내재했던 하늘의 법칙에 따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끌어안으며 충기로 화한다고요. 이는 운이 있고 법칙이 있으며 인간이 그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징조는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징조를 오래 살피다 보니 종종 예상한 것과 미래가 맞아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 즐거울 뿐입니다. 이제는 나쁘고 좋고를 크게 개의치 않은 편입니다. 내가 징조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도 징조는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가령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 주방 찬장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토록 요란스럽게 찬장이 무너졌을까요? 찬장은 겉모습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자체의 하중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는 계속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만물은 그 어느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산도 세월이 오래 흐르면 변화하는 법입니다.
찬장은 결국 자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내가 마침 그 근처에 있을 때 무너져 내린 것은 아주 드문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장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떤 징조일까요? 괴상으로 삼풍고라는 것인데 이는 정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산사태도 바로 이 현상입니다. 정체란 산과 같고 그것이 무너진 것은 정체가 풀린 것입니다. 사업의 경우는 재고품이 쌓여가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재고가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징조를 맞이하는 세월 중에 삼풍고를 만났으므로 나의 정체가 풀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과연 징조대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사업이 일순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징조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에 변화가 생길 것인가? 내가 해석한 징조의 의미는 그대로 맞아떨어졌고 신의 비밀인 미래를 나는 미리 알게 된 셈입니다. 징조는 자연의 현상이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것과 동시성을 이루기도 합니다. 모든 현상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빈번히 동시성을 이룹니다. 동시성이란 융이 말했듯이 서로 독립된 사건이 하나의 맥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래는 드러나게 됩니다. 꿈에 조상님을 뵙고 로또를 샀더니 당첨이 되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는 꿈과 당첨이 한 가지 틀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입니다. 조화는 곧 얽힘이고 동시성입니다. 대자연에 이런 현상이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이러한 현상에 편입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운명 개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생활을 다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돈은 절약되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겠지만 행운의 조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만 너무 몰두하거나 도무지 사람 만날 새가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여행 한 번 못 가는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과의 얽힘이 사라지고 동시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진보와 진화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매일 생활이 똑같은 사람, 즉 단조로운 사람은 이미 조화가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용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운명이 특별해질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주역의 괴상으로 수화기제라고 하는데 이는 인생이 잘 굴러간다는 뜻이고 언젠가 한 번은 큰 행운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기회란 드물게 오는 법이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은 사람을 만나 조화를 이루어야 기회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크기는 반성의 크기입니다. 성인이나 영웅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도 마음이 넓으면 운명도 크게 트이는 법입니다. 부자들도 마음이 참으로 넓습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의 스케일이 크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일단 째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여유롭게 사니까 마음도 점점 그렇게 변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그러한 부를 형성했을 것입니다. 째째한 사람은 평생 큰일을 못합니다. 재물도 아주 많이는 갖지 못합니다. 넓어야 깊어집니다. 운명 역시 마음이 넓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세계가 넓으면 미래는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반대로
내면의 세계가 뻔하면 미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근면함도 중요하지만 시야가 넓어야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보폭도 넓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를 개척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다양성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다양성이란 다름 아닌 마음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넓은 사람에게 좋은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생각한 것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는 일정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폭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항상 반성하면서 살면 됩니다. 반성이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적당히 파고드는 것은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이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을 애써 찾는 힘입니다. 100% 보장된 미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연성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징조의 흐름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이것저것이 미래를 분명히 지시하고 있다면 과감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99%로 기대했던 일이 1% 때문에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 이상 100%의 보장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공자는 용기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으로 생각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불확실한 순간에 과감하게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미래의 일이 두려워 결정하지 못하고 100%만 기대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못합니다. 운명 개척이란 오로지 지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라고 예상될 때 이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일 뿐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이런 행위는 반대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에게 달려드는 것, 바다를 헤엄쳐 건너겠다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용기란 충분히 생각한 후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나오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인생에서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매사에 부들부들 떨거나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망설이는 것은 그 자체로 일생의 징조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러기 마련인데 어쩌면 타고난 성품일 수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어딘가에 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낸다는 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 당연히 운명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용기를 인생에 꼭 필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접하며 살아가고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애써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돈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돈이 환경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외에도 환경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면 질병이 그의 환경인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면 이 또한 그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행복하고 불안하고 즐겁고 슬픕니다. 이 또한 우리 자신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그 사람이 느끼는 환경입니다.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바깥의 실제 환경이 나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심하게 괴로워하며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낙천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환경을 사실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실제 환경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느끼는 환경과 실제 환경이 좀 더 가깝게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의 환경까지도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이 나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또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운명도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던 대로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해서 탈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운을 만들어야 좋은 날이 옵니다. 운은 시간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운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삶의 관성에 묶여 한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계속 생각해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됩니다. 이는 평소에 위험이 존재하니까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신경을 쓰자라고 마음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과 조심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운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하면 운이 보입니다. 즉,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운에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운이 조금 좋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곧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바심과는 다른 마음가짐인데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운이란 그것을 벌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벌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운을 벌겠다고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 라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운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만 하늘의 운을 빌 수 있습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현재 불행한 사람이라면 실력보다는 운에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게으른 생각이 아닙니다. 실력은 항상 발휘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운이 필요하므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운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운이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운은 어디서 올까요? 운이란 밖에서 옵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입니다. 운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운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누구나 집에 콕 처박혀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에 관한 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돈을 투자하듯이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설 좋은 운을 벌어둘 수가 없습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안이 아니라 밖입니다. 집안에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운이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따든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따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운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밖이란 곧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혀야 합니다. 변화는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칠 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운이란 변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지 않을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속에서 세월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운이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인간은 대개 행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한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이란 질적 변화를 뜻합니다. 또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것이 없다면 걸음 속도라도 달리 해보고 출퇴근 길이라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쌓이면 화상 폭발처럼 행운이 덮쳐옵니다. 변화는 항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변화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남들처럼 살겠다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운명이란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작은 선행을 계속 쌓아서 임계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결과가 나타나려면 공적이 어느 정도는 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운을 고치려면 그렇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주 작은 것도 계속 쌓이면 아주 큰 것이 됩니다. 재수 있는 짓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모으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운을 쌓아가야 결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선행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10년,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좋은 운을 불러올 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2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나는 먼 옛날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하는데요. 운명은 포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다가 마침내 만개해서 결과를 드러낼 뿐입니다. 운 벌기는 돈 벌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은 행동하는 만큼 척척 쌓입니다. 하지만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긴 세월 동안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운이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타나는 결실인데요. 어떤 행동이 운을 이끌어낼지는 잘 몰라도 운을 찾겠다는 노력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운만 생각한다면 이는 허영이고 인생 낭비입니다. 실력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는 당연히 운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운은 현재가 충분해야 그 위에 덮쳐오는 법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운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쌓고 저축해 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쌓이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행운이 덮쳐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재산입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고 널리 교류한다는 것은 좋은 기운을 얻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람과 교류하는 것 자체가 좋은 운을 가져옵니다. 인간은 저마다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존재감이 강합니다. 인생은 사람을 많이 알아야 운이 쌓이는 법입니다. 운이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류해야만 하늘도 그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존경심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경건한 마음입니다. 경건한 마음에는 행운이 깃드는 법입니다. 존경심을 가지면 하늘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모두에게 쌓여 있는 불운의 요소들은 존경심을 통해서 점점 녹아내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존경심부터 갖추어 보는 것입니다. 존경심이란 반드시 사람을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도 온 세상을 존경하면 됩니다. 존경심이란 밝은 곳으로 걸어가는 마음입니다. 계속 걸어가면 행운도 만나게 됩니다. 사회가 존경심으로 가득 차면 나 자신부터 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존경심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돈이 없어도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의견도 좀 내고 남의 말에 고개도 끄덕이고 모임에 나가서 회비도 내고 구석이 아니라 탁 트인 곳에 앉고 남들이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선물도 좀 하고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남들과 어울려 영화도 보고 큰 길로 당당하게 걸어 다녀야 합니다. 한 자리에 진득하게 오래 앉아 있고 밝은 색깔의 옷도 입고 성큼성큼 시원하게 걷고 남에게 시간을 베풀고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지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싸운 사람과는 화해도 하고 남이 말하면 인정도 하고 남들 꽁무니에만 따라붙지 말고 앞으로 나서고 고개를 숙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생기는 일도 늘어나고 종래에 가서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난은 여러모로 재수 좋은 짓을 찾아서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너무 오래 가난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남들과 소통하면서 밝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시간이란 돈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투자하면 가치가 크게 증대됩니다. 다만 시간 투자와 돈 투자가 다른 것이 있는데요. 시간은 같은 양으로 길게 이어가면서 투자하는 것이지만 돈은 일시에 많은 양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를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시간 투자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적대적인 요소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것은 시간 투자였습니다. 인생에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발전은 시간 투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만들 궁리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란 어딘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시간은 잘 써도 없어지고 낭비해도 없어지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도 없어집니다. 인맥을 넓히고 무언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곰곰이 생각에 몰두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세상을 탐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이익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봐야 새로움이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가급적 낯선 세상과 자주 접촉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유시간이 많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시간이란 곧 생각하는 시간이고 창조하는 시간입니다. 발전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바로 발전입니다. 운의 맥을 잡아야 하는데요. 운이란 개인이 개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맥을 통해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의 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자신의 운을 개발하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이란 원래 전염성이 강한 것이므로 그래서 재수 좋은 사람을 자주 만나면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맥입니다. 운의 기운이란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운을 북돋우는 것은 내 운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서로 운을 돕는 관계는 행운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상승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2배가 아니라 20배로 운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운의 맥이란 그 사람이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인 것입니다.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운이란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 같은 것이므로 강하고 착한 사람은 현재 그 자신이 행운을 누리지 않더라도 남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합니다. 운도 짝이 맞아야 크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되는데요. 강하고 착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운은 성광처럼 흐를 것입니다. 바람이 들어오려면 틈이 있어야 하는데요. 운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며들려면 당연히 틈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와 생동감이 필요한데요. 발전이란 흔히 파격에서 비롯됩니다. 판에 박힌 생활 패턴, 또 변화 없는 정신 상태, 늘 똑같은 감정, 융통성 없는 생활 규칙 등은 운을 죽이는 요소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순리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움,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인데요. 인생이란 좋은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흘러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 앞에서는 운도 도망가는 법입니다. 또한 생존에 급급한 인생은 갈수록 꼬여갑니다. 모름지기 인생은 새로운 시도와 활력,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고압적이고 숨막히는 인생 설계는 좋은 운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매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좋은 운은 불안한 곳을 피해가고 안정된 곳으로 찾아가는 법입니다. 안정이란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는 굳은 신념을 뜻합니다. 내 인생은 잘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불안은 불신과도 같아서 오는 복도 차버립니다. 자신의 운을 믿으면 불안이 사라지고 기분 또한 안정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도 행운을 오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안정입니다. 안정은 곧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운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비관은 복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낙관과 안정에 힘써야 합니다. 저 깊은 바다가 모든 물을 담듯이 안정은 모든 행운을 끌어안습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마음속의 불안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행운을 끌어당기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상서로움은 곧 운을 좋게 하는 행위로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명랑함과 친절입니다. 명랑함이란 내가 이미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친절은 상대방의 기분까지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남에게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고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행운의 신에게 나를 광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수 좋은 행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운에 빠졌을 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유난히 나쁜 시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운한 사람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계속 불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불운의 사이클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행하기 쉽고 효과도 빠른 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옷을 많이 입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평소에 입지 않았던 색다른 옷을 뜻합니다.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라는 뜻입니다. 신발도 바꿔보는 것이 좋은데요. 달라 보이도록 애쓰라는 뜻입니다. 도드라지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도 불운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밥을 먹으면 곧바로 배가 부르듯이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듯한 행동들이 어느덧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부모한테 쓰면 됩니다. 여행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치 좋은 공원 같은 곳 말고 낯선 곳을 말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말이 많으면 운명은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초상화로 그려도 좋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 특히 TV에 출연하면 아주 좋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연단에 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스스로 돕는 자가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남에게 기대려는 사람, 자기 자신을 돕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강함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우주도 강하기 때문에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편리하게도 착함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강함을 갖추면서도 착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착한 것이 좋은 운의 필요 조건이 될 수는 있으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강함을 갖춰야 좋은 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지점인 변곡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변화의 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시기는 별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로 좋은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전하려는 순간에는 방해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편입되려는 순간에 우리는 방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도전을 받기 마련이므로 이럴 때는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평소에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으면 방해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생의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사소한 일도 조심하면 됩니다. 이때는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때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굴면 거대한 역반응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좀 줄이고 평소보다 얌전한, 즉 튀지 않는 복장을 갖춰 입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카페나 식당에 가서도 한가운데보다는 구석에 앉도록 하고 여행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번잡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유리합니다. 항상 운이 나빴던 사람은 오히려 노출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 잠깐 동안 나쁜 시기를 맞았다면 노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양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행운이 보이기 시작한 노출의 순간에는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행운은 이미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중이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잠시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 공연히 부지런을 떨면서 행운이 애군으로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태만은 둘 다 병입니다. 운이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엄청나게 많은 원인들이 쌓여 이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많은 조건 속에 잠복해 있다가 때가 되면 돌연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운명은 쪽집게로 쏙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개연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수 나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정확히 어떤 나쁜 운이 언제 어떻게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재수 나쁜 짓을 하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쁜 운이 초래된다는 그런 개연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은 축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은 그 원인이 차츰 축적이 되어 가다가 임계량을 넘으면 마침내 현실 세계에 등장합니다. 가령 나쁜 운을 병균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 침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병하지는 않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 운명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운명은 쌓여갑니다.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축적되어 갑니다. 물론 좋은 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을 염두에 두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작은 운을 축적해 놓으면 큰 운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좋은 행위는 크든 작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남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친절은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내 운명뿐이 아니라 사회를 밝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소한 이익을 놓고 남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견딜만 하면 손해를 감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었으니까 나의 손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운의 원리는 간단한데요. 내가 복을 받고 싶다면 남에게 복을 주면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도 하늘이 볼 때 아주 바람직한 행위인데요. 반면에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운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거대한 운은 당연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운은 수시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운이란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되므로 작은 운을 계속 모으면 됩니다.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버릇을 고치는 것입니다. 나쁜 버릇은 없애고 좋은 버릇은 발굴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애써 찾아서 습득하면 운명 개척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겸손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야식 먹지 않기, 매사에 부지런하기, 효도하기, 남과 다투지 않기, 웬만하면 먼저 양보하기, 예의 갖추기, 약자 보호하기, 돈 많이 벌기, 단정하게 걷기, 말 얼버무리지 않기, 남에게 매번 얻어먹지 않기, 명랑한 얼굴로 친절 베풀기 등은 좋은 버릇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덧 귀인이 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이 되기는 아주 쉽습니다. 운을 끌어오는 것도 귀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쁜 습관을 고쳐서 단정한 사람이 되고 좋은 습관을 익혀서 귀한 사람이 되면 운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특별히 좋은 행동에 의해서 큰 운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습관은 운이 계속 좋아지게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다 보면 큰 것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운을 소중히 기르면 이것이 나중에 큰 운을 불러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완전한 습득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운은 신분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가치 등급이 상향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품위 지수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 품위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낮으면 재수 없는 사람입니다. 높으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릅니다. 운이란 차분히 일으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의 목록을 그래서 만들어 두어도 좋습니다. 품위를 갖추면 좋은 운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저자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머리도 좋고 꽤 총명한데 어째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지를 물었습니다. 저자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운은 벌지 못했다고요. C는 똑똑한 사람이라 저자의 견해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C에게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저자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C는 즉각 행동으로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상 시간을 바꿨습니다. 원래 오후 1시에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것을 오전 8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의 목록을 만든 후에 억지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는 만남의 횟수를 현저히 줄였습니다. 식사는 평소에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꾸었는데요. 면을 좋아하는 C였지만 비빔밥으로 바꿨습니다. 비빔밥은 C가 평생 기피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또 5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고 노숙자 50명을 만나서 한 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C는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5만 원이 매우 큰 돈이었지만 애써 실행했습니다. 또 수십 년간 즐겨 불러왔던 노래를 싹 바꿨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 적은 돈이나마 종업원에게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평생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영어와 컴퓨터도 공부했고 옷차림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점점 바꾸어 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운동도 시작했고요.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던 인간관계도 대부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관까지도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시는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의 이름과 별명, 장점과 단점을 빼곡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점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 적힌 남의 단점들이 자신의 단점은 아닌가 하고 살폈습니다. 자신의 장단점을 끊임없이 확인했고 남들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운을 수집한 것입니다. 마침내 씨는 운을 개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나자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좋은 일이 속속 찾아들고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부자를 꿈꿀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운도 사소한 행동 하나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을 믿고 또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운을 믿지 않으면 다가오려던 좋은 운이 더 멀리 달아납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도 운이 개선되지 않으면 태도를 또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을 바꾸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씨는 이 방법이 통한 경우입니다. 우선 겸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 새로운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어서 반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씨는 원래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운명 개척에 나섰던 것인데요. 그 자체로 이미 좋은 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행운이 행운을 부른 것입니다. 행운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행운은 반드시 다른 행운을 몰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대한 행운을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이 운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명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곧 사람을 만나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운명에 의해 돌아가지만요. 살면서 그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람을 만나는 방법과 대하는 자세를 터득함으로써 운명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인생을 풀어나갑니다. 반면에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서 벗어나 더 큰 행복을 향해 질주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고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들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지만요. 그 안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좋아질 기회와 나빠질 기회, 크고 작은 수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요, 선택의 순간들로 길게 이어져 있고요. 이 속에서 운명도 결정됩니다. 잘 선택하여 꽃을 피우면요,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꽃은커녕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기회의 순간에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능력과 지혜는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갈고 닦으며 무한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선택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는 진정으로 출세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운명을 기대한다면 막연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운이 좋아지길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운명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행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수 없는 행동만 일삼는 사람은요, 미래도 재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행실이 위대한 사람은요, 반드시 좋은 미래가 옵니다. 행실이 선한 자에게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건데요. 재수 좋은 행위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 그 자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처세가 됩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면 행운이 온다는 거죠. 이는 인간을 대함에 있어 그 뜻과 태도가 옳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꿈을 품어야 운명도 열립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어도 좋지만요,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삶이란 어떤 일에 참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소박한 꿈이라도 그것을 향해 정성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요, 무한한 가치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꿈은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요, 또한 세상에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귀인을 발견하고 만나고 사귀는 법은요,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존중하면요, 우리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면에서 겸허한 사람으로서 그만큼 복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귀한 사람이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도 해당되겠지만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 복이 많은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나고 나 자신도 항상 귀하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제로 나 자신이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의 수준이 운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저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운명도 등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제대로 교류하려면 나 자신의 수준부터 높여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의미가 있고 상대방은 그것을 쉽게 알아챕니다. 속된 말로요, 척 보면 견적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내 수준이 낮으면 당연히 비슷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사귀고자 한다면요, 자신의 수준을 그래서 먼저 높여야 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천박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 무식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유 없이 웃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나의 됨됨이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스스로를 갖추고 나서 세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인격이라고도 하고요. 품격이라고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깊고 넓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요, 항상 나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한 처세가 귀한 운명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바로 믿을 수 있는 말,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요, 사소한 것이든 중대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다른 부분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은요, 말로 교류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운명도 서서히 좋은 쪽으로 나아가고요. 또한 귀한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귀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이 귀하면요, 반드시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이고요. 예로부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은요, 애써 교양을 익혀왔습니다. 교양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요. 남들이 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운명도 열리는 법입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품위 있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요, 운명 개선의 큰 틀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요, 의식적으로 익히고 노력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계획 없는 곳에 의외의 발전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엉뚱한 발전이 불쑥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사람은 반드시 모든 방향으로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속뜻을 품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나치게 재고 따져서 걸어가는 것은요, 효율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태를 벗어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행운을 꿈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획과 절약은 좋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며 산다는 것은요, 폐쇄적인 인생이라는 거죠.
돌연변이가 없는 인생, 판에 박힌 인생, 자기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기찻길 위를 가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언제 어디서든 예외가 있어야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반드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닌데요. 오로지 효율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도대체 무엇이 효율적인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않은 그 어떤 새롭고 의외적인 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기가 통하듯이 운이 내 인생에 찾아와 흐릅니다. 셋째, 자기 변화를 위해 계획되지 않은 곳으로도 뛰어들어 봐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 투자는 반드시 모험과 낭비가 있어야 합니다. 매번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요. 종종 그렇게 하면 됩니다. 파격과 모험, 자유를 인생에 도입하면요. 인생의 폭이 높아지고 성공의 가능성도 넓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사람에게 사람다운 짓을 함으로써 점점 더 많은 친구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남에게 베풀면 친구를 얻게 되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면 인간 세상에 좋은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 이익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미움받지 않아야 운명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데까지 이르면 더 좋겠지만요. 그 전에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면요. 운명은 점점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천한 행동은 운을 나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곳에 좋은 기운이 모인다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운명을 피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장소의 비밀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선 기가 모이고 복이 쌓이는 그곳을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라. 2. 여자들이 줄 서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 무엇을 사라. 3. 시험 합격을 기다린다면 어디나 어디로 가라. 4.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다면 아침 일찍 무엇을 하라. 5. 애인이 생기길 원한다면 무엇을 자주 보라. 6.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싶다면 어디로 가라. 7. 오래 살고 싶다면 도심의 어디를 걸어 다녀라. 정답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나 운명은요,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오고 또한 나 자신에게서 옵니다. 하늘은 우주의 근원을 말합니다. 땅이란 우리가 아는 그냥 땅인데요. 이것은 운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란 영혼을 뜻하는데요. 행실에 따라서 운명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운명은 이른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삼재의 작용에서 비롯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책은요, 장소의 작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가장 알기 쉽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뭔가 내 운명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요, 이사를 하거나 방을 고치거나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주는 그런 장소에 자주 찾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노력으로 운명은 반드시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뭐든 포기가 빠르고 중간에 쉽게 그만두는 성향이라면요. 삼가 머무는 곳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험난하고 거친 곳이 오히려 이런 사람의 운명을 고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성들이 많은 미용실이나 로맨틱한 분위기의 와인바 같은 곳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도요, 그래서 묵직하게 꾸며놓는 것이 좋습니다. 군부대나 자동차 공장, 돌 조각이 많은 공원 같은 곳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맞춰 장소를 찾았다면요, 최소한 3개월 이상 다녀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3개월일까요? 천지의 순환은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때 한마디라고 할 수 있는 한 단계가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그곳이 주는 효능은 높아집니다. 영구적으로 좋은 곳에 머물 형편이 아니라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다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요, 지속적인 것이 좋습니다. 누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요. 필요한 장소에 종종 가보는 것도 효능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틀에 한 번이라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지속해야 합니다. 이때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이곳에 자주 와야지 하고 생각하고 한 번 왔을 때 시간을 들여서 그곳의 기운을 충분히 흡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눈으로 꼼꼼히 관찰해야만 영혼의 그곳이 각인됩니다. 매사에 번번이 도중 하차하는 사람은요, 대개 거친 장소를 싫어합니다. 이는 영혼이 그런 장소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명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지독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솟아날 구멍이란 다름 아닌 운명을 개선할 좋은 장소를 말합니다. 그 장소에만 가면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일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디냐면요, 바로 숲속인데요. 안개 속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욕탕에 가서 탕 속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어도 좋고요. 지독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요, 숲속으로 가거나 새벽에 일어나 안개 속을 거닐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범한 운명을 비범하게 바꾸려면요, 천장의 힘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운이랑 끝이 없는 것이므로 비록 운명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 자주 머물러야 합니다. 현재 운명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은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부지런히 챙겨 먹듯이 틈나는 대로 그러한 공간에 찾아가서 기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크고 단단하게 덮인 천장이 좋은데요. 이왕이면 웅장한 대리석으로 된 곳이 좋습니다. 그 안에 있는 조명들도 장엄한 느낌이 나는 것이면 더 좋습니다. 큰 건물이나 광장 같은 곳은요, 자주 가볼수록 좋습니다. 물론 밋밋한 천장으로 덮인 공간은요, 아무리 넓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건물이나 호텔, 로비 등에 가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요, 실외에서 산책하는 것에 버금갑니다. 산책은 몸을 운동시키지만 영혼은 약간이라도 기운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장엄한 건축물의 내부는요, 영혼의 힘을 보강해 줍니다. 또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돈이 마른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돈이 마르는 사람, 아무리 아끼려 해도 쓸 일이 계속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늘 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운명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도 도무지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운명의 문제이지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면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웬일인지 자꾸만 돈이 없어진다면요, 운명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란 정말로 있을 사람에게만 갑니다. 없을 사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늘 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돈이 있을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돈 생길 일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명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운도 피해가는 법입니다. 극복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운명은 차츰 고쳐지는 법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운명을 고쳐야지 라고 되뇌면 좋습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지내면요, 반드시 운명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운명을 믿는 그 자체가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서 그만큼 운명을 고칠 가능성은 커집니다. 그러면 돈이 항상 없어지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장소가 필요할까요? 장소로 말하면요, 우선 꼽을 수 있는 곳이 건축 공사장입니다. 거대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반드시 거대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장난감이라든가 스타킹 같은 작고 가벼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은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날아가는 것은 운명의 가벼움 때문이라서
바람이 많이 부는 곳, 부드러움이 많은 곳은 당연히 나쁩니다. 공장이라면 자동차 공장, 조선소, 제철소 등이 있는데요. 거목을 자르는 목재 공장도 좋습니다. 건물 철거 현장은요, 아주 좋고요. 또 땅을 깊게 파고 있는 곳이나 말뚝을 박고 있는 곳도 해당됩니다. 음악도 잔잔한 것보다는요, 웅장하고 절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산책로는 안 좋고요. 꽃을 자주 바라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특히 여행은 매우 안 좋고요. 다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 깊은 산 중에 숨어 지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돌을 깨부수는 채석장에 가보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 보기 그리운 사람, 작은 행운이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사람을 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첫째, 아늑하고 둘째, 하늘이 높게 탁 트여야 합니다. 숲속 한가운데 텅 빈 공간이 바로 그런 장소인데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있는 곳, 말하자면 백두산 천지 같은 곳입니다. 또 동네 한가운데 있는 널찍한 공원, 산속의 호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수영장, 호텔에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담한 마을이나 빌딩 숲 한가운데의 공간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는요, 평소에 종종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소를 찾기 어려우면요,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인데요. 작고 소소한 행운은 우리 몸에 비타민처럼 항상 필요합니다. 자잘한 행운은 늘 기대하며 살아도 좋습니다. 인생이란 나쁜 일만 없어도 다행스러운 것인데요. 소소한 행운이 솔솔 찾아온다면 더 좋습니다. 작은 행운이라도 얻기 위해 틈틈이 아늑하고 하늘이 트인 곳을 찾아다니면 좋습니다. 풍파에서 벗어나 안정된 기운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갈 길을 잃은 사람, 현재가 무작정 싫은 사람, 제대로 된 운명을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요, 커다란 물체의 근방에 있는 것이 운명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운명이 마땅치 않은 사람은요, 어딜 가더라도 좌석을 편안히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이불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면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주역에서는요, 책이 있는 곳을 산천대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기운을 많이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거리의 책 한 권은요, 도서관의 천 권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명의 기력이 빠진 사람은요, 책의 기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책방을 찾아서 그 안을 거닌다거나 도서관에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행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어딘가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고 싶다면요, 큰 바위를 바라보거나 거대한 나무에 기대어 있거나 컨테이너 박스가 모여 있는 곳을 구경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찾아다녀야 하고요. 인적이 없는 고궁안을 거닐어도 좋습니다. 어디 가서 앉게 되면요, 두꺼운 방석이나 소파가 좋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자주 앉으면요, 운명이 요동치는 법입니다. 끝으로 책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좋은 기운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반드시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서점 안에 커피숍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앉아 있으면 좋습니다. 현재의 운명이 만족스러우나 그래도 좀 더 발전하고 싶은 사람 역시 책이 많은 곳에 가면요, 좋습니다. 현재가 너무 싫어서 최대한 빨리 바꾸고 싶다면요,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본 장소에 가서 무작정 돌아다녀 보는 것이 좋습니다. 효율은 조금 떨어지지만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모이고 복이 쌓이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투자에 성공하려면요, 왕릉으로 가야 합니다. 여자들이 줄 서 있다면요, 무조건 들어가서 복권을 사야 합니다. 시험 합격을 기다린다면요, 꽃밭이나 화원으로 가야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싶다면요, 아침 일찍 등산을 해야 합니다. 또 애인이 생기길 원한다면요, 모닥불을 자주 보아야 합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싶다면요,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면요, 도심의 빌딩 숲을 걸어 다녀야 합니다. 사는 곳이 운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김승우 지음 세멘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명이란 것도 땅의 기운, 즉 음의 기운이 부족하면요, 결실을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분해져야만 운명도 좋아지는 법인데요. 땅을 가까이 하면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명당의 조건과 주역 풍수에 대해서 깊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쉽게 응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의 기운인데요. 이 기운은 물질이 아니고 영혼 그 자체의 힘을 말합니다. 이것이 몸에 많이 쌓이면요, 병도 저절로 치유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운은요, 정의 기운인데요. 이는 인체에 있는 유용한 생리물질을 말합니다. 흔히 스태미너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운은요, 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운은요, 삼보라고 불리며 생명의 근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신의 기운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이 닫혀 있으면요, 신의 기운은 몸으로 되돌아옵니다. 집이란 겉으로 보기에는 오로지 몸만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요, 실은 영혼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중요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요, 방을 꾸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운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을 고치면요,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운명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운명을 이끌어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쓸고 닦고 정돈하고 가구를 배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이란 노력한 만큼 새로워지고 그로써 운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영혼이 변화하면요, 곧바로 운명도 영향을 받습니다. 운명 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영혼을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사는 장소를 고치는 것은요, 노력에 대비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천장을 꾸미는 것은요, 방에서 해야 할 일 중 제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천장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영혼은 우주에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존재로서 이보다 더한 양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천장을 고쳐야 하는데요. 천장은 입체감이 있어야 좋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천장 둘레에 사각형으로 두툼한 나무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천장 가운데 부분이 약간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로써 방은 더 넓어 보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거기에 추가로 등을 아름답게 설치해 놓으면요, 천장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영혼은 덮여 있으되 여유가 생깁니다. 또 살림살이는 최소화하고요, 아름다운 조명을 갖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방을 창고처럼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미 없는 물건은요, 빨리 치워버려야 운명에 좋습니다. 모든 물건은요, 벽면을 따라서 질서 있게 각이지게 배치해야 합니다. 방에 곡선이 많으면요, 좋지 않습니다. 선이 분명하고 반듯해야 합니다. 이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라는 주역의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방은 땅이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방을 체육관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음침한 창고처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벽에는 반드시 책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장은 방의 요동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방은 출입문과 창문이 적을수록 좋고요. 벽은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장식을 해야 하는데요. 그림이든 붓글씨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또 벽지는요, 권위 있어 보이는 것일수록 좋고요. 벽을 잘 꾸며 놓으면요, 그 자체로 방을 지키는 청룡, 백호가 될 수 있습니다. 벽의 역할은요, 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방은요, 약간 밝은 것이 좋고요. 조명 기구가 아름다우면 더 좋습니다.
조명은 약간의 차이로도 영혼의 생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운명에도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속 풍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기본은 청결인데요.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정리정돈을 잘하고 불필요한 물건은요, 하루빨리 버려야 합니다. 실내 풍수는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을 경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 현관. 현관은요, 기운이 들고 나는 곳으로 현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관은 언제나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요. 가급적 조명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방이 직접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관과 방이 직통으로 연결되면요. 거기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피로가 쌓이고 편안하게 쉴 수가 없습니다. 현관에 들어섰을 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드나드는 사람이 다급한 느낌으로 바쁘게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문 바깥쪽에 맑은 소리를 내는 종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맑은 소리는 소통을 뜻하고 행운의 도착을 뜻해서 아주 좋습니다. 현관에 신지 않는 신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이들 자전거나 우산꽂이, 골프 가방 같은 물품이 통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신발장은 가급적 붙박이형으로 벽면에 꼭 맞게 제작된 것이 좋습니다. 신발장 내부 역시 버릴 것은 버리고요. 정갈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현관에는 잎이 많은 녹색 식물을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좋은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상승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현관에서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꽃이나 식물 그림, 풍경화도 좋은데요. 그 밖의 다른 그림은 별 뜻이 없으므로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 매트를 깔아 놓으면 좋습니다. 매트는요, 집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단, 밝은 색깔의 매트는요, 바깥의 나쁜 기운을 끌어모을 수 있으므로 차분하고 고상한 색깔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침실. 침실은요, 몸과 마음, 영혼까지 쉴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자는 것이 좋고요. 만약 북쪽으로 두기 어렵다면요, 서쪽만 피해 방향을 선택하고요, 서쪽은 피해야 합니다. 침실에는 돌덩이 같은 무거운 소품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암수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소품도 좋습니다. 베개는 낮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침실에서 안쪽은 남편이 사용하고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는 지천태의 괴상인데요. 이 괴상은 부부가 더욱 친밀해지고 남편의 기운이 날로 쌓여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침대는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안 되는데요. 30cm 정도라도 띄워 놓아야 합니다. 침대가 벽에 밀착되어 있으면요, 영혼이 억눌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침실에 거는 벽시계는요, 팔각형이 좋습니다. 원형은 천이어서 방의 뜻에 위배됩니다. 꽃이 핀 화분은요,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꽃은 화이고 잠은 수이기 때문에요, 꽃은 잠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영혼을 보호하고 제대로 휴식하기 위한 곳이므로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침실에는요, 가급적 거울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영혼을 놀라게 하기 때문인데요. 가릴 수 있다면요, 쓰지 않을 때는 가려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침실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경우 화장실 문은 열려면 열고 닫으려면 확실히 닫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반쯤만 열어두면 안 됩니다. 3. 거실. 거실은요, 가족의 기운이 모이고 화목하게 소통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소파는 크기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커튼이 지나치게 화려하면요, 행운이 새어나갑니다. 적당히 두꺼운 것이 좋습니다. 거실에는 풍경화가 좋은데요. 가족 사진은 휴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에 크게 걸기보다 한쪽에 조용히 걸어두는 게 좋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 소리가 나는 가전제품은요, 남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들거나 죽은 식물이 든 화분은요, 없애는 것이 좋고, 철제 가구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안 쓰는 물건은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수납의 기본인데요. 항상 물건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실에 선반을 설치해서 안 쓰는 물건을 얹어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요, 가급적 키가 작은 것이 좋지만 벽 귀퉁이에 놓는 것은 키가 커도 상관없습니다. 거실은요, 품격이 중요합니다. 아기자기하고 자잘한 소품보다는요, 고풍스러운 것이 좋습니다. 4. 자녀 수험생의 방. 공부가 잘 되고 성품이 반듯해지는 방은 따로 있습니다. 아이 방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가구는 최소화하고요. 잡다한 물건은 다 치워야 합니다. 책상은 밝은색 나무로 된 것이 좋은데요. 무늬가 있는 책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벽지는 베이지 톤이나 연한 녹색 계열이 좋습니다. 띠벽지나 요란한 무늬의 벽지는 피해야 하고요. 조명은 은은하게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요, 방문에 그네를 메어두기도 하는데요. 초등학교 이전에는 괜찮지만요, 그 후에는 좋지 않습니다. 붓글씨나 동양화 작품을 벽에 걸어두면요,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지도 그림도 좋고요. 반면에 풍경화는 공부를 방해하고 마음을 들뜨게 하므로 좋지 않습니다. 5. 화장실. 화장실은요, 깨끗하고 정갈하게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화장실은 조명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청소도구는 보이지 않게 하고요, 창고 같은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어지러운 욕실 용품은 최대한 줄이고 보이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요, 지저분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와 청소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은 닫아두고 변기 뚜껑은 항상 덮어놓습니다. 변기보다 높은 곳에 건강한 식물을 두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면 좋고요. 반면에 붉은색이나 자주색,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화려하면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6. 부엌. 건강과 재물은요, 부엌에 달려 있습니다. 식탁에 약병을 놓으면 안 좋습니다. 식탁이 아니더라도요, 음식과 약병은 같은 곳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회복이 잘 안 되고요, 사건, 사고가 많아집니다. 식칼은 칼집에 넣어서 보관해야 돈이 모입니다. 집안에 좋은 칼, 즉 식칼이 많으면 좋습니다. 칼을 골고루 갖춰 놓는 것은요, 전진하는 힘이 보강됩니다. 전자레인지와 냉장고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고요. 식탁은 반드시 벽에서 약간 떼어 놓아야 합니다. 주방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아두면 좋고요. 사용하지 않는 낡은 그릇은 쌓아두지 말고 처분해야 합니다. 주방에는 좋은 도마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7. 돈이 들어오는 소품과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집안에 들어온 물건이 방을 압도할 만큼 크면요, 아주 나쁩니다. 오래된 물건, 나무, 돌, 고급술, 책과 책장, 동양화, 서예 작품 등이 재물운을 좋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릇이나 좋은 도마, 식칼, 보석, 금, 카펫 등도 좋게 만들고요. 주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물건이요,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고 합니다. 운을 부르는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김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운이란 그것이 운이라고 생각해야 비로소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운도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인데요. 운은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의 운이 만들어지는 시기까지는 부모의 운을 따르지만요, 결국 자라서 자신의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좋은 운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좋은 운을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의 운을 만드는 법을 알면요, 이로써 부모 자신도 운을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를 야단만 치지 말고요. 괜찮다고 자주 말해줘야 합니다.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을 자주 보게 하고 좋은 것들을 자주 접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행복이란 그것이 왔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직 행복이 오지 않았어도
미리 행복을 느끼면 행복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좋은 운은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이고 행복을 미리 느낄 수 있다면요, 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지만요, 끌어당기기는 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은요, 연못의 기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법인데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한 그릇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운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은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을 명품 아이로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명품이어야 하는데요. 자식도 명품으로 키워야 합니다. 교육의 목표는요, 자식을 명품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내 자식이 현재 호강하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명품으로 자라고 있는가가 중요할 뿐인데요. 육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신 세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은요, 운명을 명품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아이의 심량인데요. 현재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를 뜻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담을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흔히 그릇에 비유됩니다. 둘째는요, 사람은 성품이 중요한데요. 이는 다이아몬드의 색깔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사람의 경험인데요. 고된 훈련이나 다양한 경험을 뜻합니다. 이는 다이아몬드의 커팅에 해당됩니다. 자식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정도면 됩니다. 심량이라는 것은요, 부모가 그저 보여주면 됩니다. 마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의 마음이 깊으면요, 자식도 그렇게 됩니다. 어떤 것이 깊은 마음인가는 부모 자신이 생각해 볼 일인데요. 아이의 성품을 길러주고 싶다면요, 좋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운은 또한 혼자 만드는 게 아닌데요. 인격이란 남과 훌륭하게 어울리는 것으로서 운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선악이 있고 발전도 있고 운명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요, 좋든 싫든 모여 살기 때문에 존재에도 뜻이 있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른 도리가 있고 또 이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 사는 방법이란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함께 사는 방법을 모르면요, 운도 나빠집니다. 또한 부모의 그릇이 커야 아이의 운도 커집니다. 사람은 10번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은 길고 사람은 변할 기회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품성이란 한 번 정해지면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무작정 나무라지 말고 일단은 이해해 줘야 합니다.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인데요. 아이의 나쁜 성품은요, 부모와 싸우면서 그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고착되어 버립니다. 부딪히며 튕겨 나가는 것이 사물의 본성이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슬쩍 피하면요, 애들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바라지 말고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자식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자신이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자식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요. 부모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면 그만입니다. 자식이 가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요. 자신이 근면하면 됩니다. 부모의 성품은요. 자식이 먼 곳에 있어도 전달되는 법입니다. 내가 즉 자식이고 자식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부모가 선행을 해도 이는 자식이 선행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자신이 현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면 자식의 앞날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늘 내 품 안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노력하는 힘을요, 자기 자신의 인격을 고치는 데에도 써야 합니다. 자식이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자식의 운이 좋아질 것은 물론이고요. 아울러 부모의 운도 풀려나갈 것입니다. 얼굴을 보면 인생 운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운명을 가진 아이의 표정은요, 귀한 얼굴입니다.
척 보면 귀해 보이는 얼굴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개념인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총기가 서린 것도 아니고 그저 귀해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제일 먼저 알아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를 품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품위를 기르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표입니다. 또한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옵니다. 자식을 키울 때요, 아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부러 만들어주는 것은 취미가 아닌데요. 취미는 스스로 좋아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취미란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취미란 자신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부모가 취미가 없으면 자식도 취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모부터 취미를 갖춰야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요. 부모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도 인간이 즐겁게 사는 것을 바랍니다. 남을 존경해야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이가 귀한가 아닌가는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점점 귀하게 키워서 마침내 귀한 인생을 맞이하게 하려면요, 존경심밖에 없습니다. 존경심이 있는 아이는요, 지금 현재 남보다 뒤떨어졌어도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존경심이 없는 아이는요, 지금 좀 잘 풀린다고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관찰해야 하며 아이에게 부모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교육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존경받고 있는 사람보다 누구를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더욱 위대하다라고요. 존경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다면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운명에 해로운 물건을 버려야 합니다. 운명이 풀리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대개 필요 없는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이야기이지만요, 운명은 물건에 사로잡혀 제 갈 길을 못 갑니다. 시간이 남으면 있는 짐을 갖다 버려야 합니다. 몸무게를 줄이듯 짐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은 깨끗한 곳을 좋아합니다. 경치 좋은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것도 영혼의 속성입니다. 지저분한 곳에서는요, 지저분한 운이 발생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깨끗이 비울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영혼은 비로소 할 일을 찾게 됩니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한다면요, 아이가 스스로 짐을 줄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현재보다는 미래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설계하는 존재인데요. 그 설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계획 자체가 중요합니다. 운이란 이럴 때 생기는 법인데요. 위대하게 살려고 애쓰면요, 운도 강해지는 것이 우주 작용의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평범한 삶을 권할 일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위대한 쪽으로 향해 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얘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너의 꿈은 무엇이니? 이렇게 묻는 것은요, 미래를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운이란 그냥 내버려 두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생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부모 자식 간에 오간다면요, 이는 반쯤 성공한 것입니다. 포부니 미래니 하는 말은요,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만 해서는 운이 더디게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운명에 대해 자주 얘기한다면요, 영혼은 솔깃할 것이고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궁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이 좋은 아이가 결국 다 이긴다고 합니다. 타고난 재능, 뛰어난 성적, 우수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운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운과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